여러분은 바셀린을 꾸준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바셀린을 이용해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입술이 트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죠? 오늘은 이럴 때 아주 좋은 바셀린을 활용한 보습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바셀린을 바르기 전에는 피부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습제나 보습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부드럽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셀린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내부의 수분을 잘 보존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평소보다 훨씬 더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요즘 건조한 날씨에 입술도 하얗게 잘 트죠? 그럼 바셀린을 이용해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셀린을 립밤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입술에 바셀린을 발라주면 밤새 입술에 충분히 흡수되면서 각질을 부드럽게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티슈로 입술을 닦아주면 각질이 쏙쏙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셀린을 립 스크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각질이 많거나 각질 제거가 잘 안 되신다면 바셀린에 설탕이나 소금을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바셀린에 설탕이나 소금을 섞어 입술에 발라두고 잠시 두었다가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설탕이나 소금의 알갱이가 각질을 제거해줘요. 이때 설탕이나 소금이 완전히 녹지 않게 섞어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갱이가 살아있어야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바셀린을 활용하면 입술 건조함과 각질 문제를 해결하고 입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입으로 들어가서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셀린을 이용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며 피부톤이 밝아지는 방법도 있답니다. 바셀린, 계란 노른자, 식초를 활용한 홈메이드 팩을 추천해 드릴게요. 바셀린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한 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며 피부를 밝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재료를 섞어서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며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팩을 사용하기 전에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팩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서 팩의 잔여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팩을 바를 때는 마스크 시트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한데요. 마스크 시트 위에 팩을 발라주면 되죠. 이렇게 해보시면 피부가 더욱 촉촉하고 생기 넘치며 밝아질 거예요. 피부 건강을 위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바셀린이 보습 효과는 좋지만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셀린을 원하는 부위에 골고루 바르세요. 잘 펴 발라지도록 충분히 문질러주면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바른 부위를 가볍게 헹궈주세요. 이때 모두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겉면의 끈적임만 줄여주는 정도로만 헹궈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때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두드리듯이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바셀린의 모습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끈적임은 크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피부가 특히 건조하거나 아기들이 피부 문제로 고생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바셀린을 바르고 헹궈주고 닦아내는 이 과정을 거치면 아기들의 피부는 매우 보습이 잘 되게 될 거예요. 바셀린을 이렇게 사용하면 피부 보습은 물론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문제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바셀린은 피부의 수분을 잠그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와 같이 각질이 쉽게 형성되는 부위에 사용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발 뒤꿈치에 바셀린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전에 발 뒤꿈치에 바셀린을 충분히 바릅니다. 바셀린을 바른 후에는 랩을 씌우거나 수면 양말을 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셀린이 침대에 묻지 않으며 피부가 바셀린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면
발 뒤꿈치가 부드럽고 촉촉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발 뒤꿈치의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며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바셀린은 피부 보습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인데요. 손톱 주변이나 손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부드럽게 씻어줍니다. 이 과정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바셀린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해주죠. 손을 깨끗이 닦은 후 바셀린을 손톱 주변과 손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이 형성되는 부위에는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셀린을 바른 후에는 바셀린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바셀린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손을 닦아줍니다. 이때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손을 두드리듯이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손톱 주변과 손이 더욱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건조한 계절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이 방법을 더욱 자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로 인해 콧물이 많이 나와서 코를 자주 풀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코 주변 피부가 건조하고 붉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바셀린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코를 풀기 전에 코 주변 피부에 바셀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바셀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을 잠가주거든요. 그 다음에 휴지로 코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이때 피부를 문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아요. 코를 푼 후에도 코 주변 피부가 건조하다면 다시 바셀린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셀린을 활용하면 코 주변 피부를 보호하면서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바셀린은 피부 보습에 좋은 제품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피부가 얇고 건조하며 피지 분비가 적은 분들에게는 바셀린이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피지가 많거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바셀린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셀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 수분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피지가 많은 피부에는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바셀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안 후 피부가 완전히 건조해진 상태에서 바셀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얇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른 후에는 충분히 흡수시켜줘야 해요. 피지 분비가 많거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인 경우 바셀린 사용 전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결국 바셀린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제품이 아니라 피부 상태와 타입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건조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